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인건비를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브랜드 세팅을 해서 런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도 이제는 얼마나 시스템이 단순하느냐, 그리고 코스트가 조금 높더라도 얼마나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납품받을 수 있느냐, 현장에서 얼마나 수월하게 퀄리티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장 보시는 게 좋고요. 개인 브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정사는 김영철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징역형이라는 기사도 뜨고 있고요. 3개월만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이제 준다. 거기다가 퇴직금도 3개월만 일하면 준다.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높은 확률로 통과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이제 5인 미만은 굉장히 영세업자로 봐가지고 노동법이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봐주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 법안 발의되면서 내가 듣기로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포함된다라고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결국엔 매출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인건비에 들어간 돈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모든 업장들이 한 15%에서 20% 이상은 늘어난다고 봐야지. 다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는 비율은 더 커지겠지.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 남는 게 아예 없겠네요. 뭐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모든 법안들이 통과돼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수익률 자체가 반타작 혹은 그 이상도 생각을 해야겠지. 기본적으로 음식점을 영업을 할 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친다면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를 다 해야 되잖아. 네. 영업 준비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감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는 기본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보통 뭐 주 6일 직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제 외식업에서도 주 5일 근무자들이 준무제가 많이 좀 시행이 되고 있어. 애들이 주 6일 근무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 5일을 일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주 6일을 일하려는 친구들보다 이 목적의식이 그렇게 강하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는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어. 그냥 내 경험상 그래. 이제는 52시간으로 제한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다 5일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운영할 때는 뭔가 차질 같은 게 안 생길까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다만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온 거지. 굳이 예를 들면 이제 고깃집에서 점심 장사는 아마 앞으로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왜냐면 고깃집에서 점심 장사할 때 점심 장사를 위한 인력을 따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 고깃집만 예로 든다라면 아무래도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게 보통 저녁 매출일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점심 장사를 포기하면 하루 근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축소해서 주 6일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안 그래도 6, 7년 전부터 해서 노동시장이 많이 바뀌어왔고 최저시급이 좀 급격하게 오른 느낌이 있어. 뭐 단계별로 올랐어야 되는데 많이 급격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라는 건 이런 거잖아. 자기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뭐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공고사직을 당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자발적 퇴사도 이제 실업급여를 준다? 그러면 사실 그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고, 젊은 친구들, 좀 머리를 좀 쓰는 애들이잖아. 좀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월 일해도 퇴직금이 나가고 실업급여가 나간다라고 치면, 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까지 나간다라고 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자고 내가 무슨 직장생활 한다고 쳤을 때 나 같아도 3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좀 받다가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좀 받다가 그거 끝날 때쯤 돼서 다시 3개월 일하고 또 실업급여 받고 퇴직급여 받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겠네요. 나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점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직원들을 뽑을 때는 이제 중요하게 볼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겠지.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야. 지금까지는 좋은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이 친구를 키워서 뭔가 좀 같이 뭔가 해보고 이런 목표의식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우리 사장님들의 자세나 이 마인드 자체도 톱니바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10배 이상 심해질 것 같아, 이 노동시장의 문제들이. 그렇게 따지면 사장님들이 굳이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할까? 나는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고 보거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히나 외식업 쪽
사장님들은 더욱더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직원을 어떤 걸 보고 채용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굳이 따지자면은 로봇이 음식을 한다든지 메뉴를 줄이거나 아니면 집중을 해서 내 가족과 뭐 파트타임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만 결국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 그럼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들에서는 로봇이 서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지.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으로 대체를 못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안 구워주는 고깃집이 없었던 시절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또 반반으로 내려왔고 이제는 또 주방에서 완조리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인건비 때문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획일화된 맛을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인건비 때문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뭐였지 질문이?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업종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해야지. 만약에 이 모든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난 정리해야 된다고 봐. 가능한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셔야지. 왜냐면 너무 극단적이야.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봐.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징역이래. 물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사람을 쓰기도 애매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니? 외식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머니가 급해. 금전적인 상황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근무 시간이 주는데 급여를 똑같이 줄까? 그러진 못한단 말이야. 모두가 나빠지는 거지.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5인 미만 업장도 연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휴가들을 다 적용시켜야 되고, 3개월 일해도 퇴직금이 나가야 되고,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까지 준다? 사실 누가 붙어있겠냐라는 거지. 새로운 거를 차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인건비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 때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인건비를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브랜드 세팅을 해서 런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깃집이건 뭐 일식집이건 아니면 뭐 한중일 양식 모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더 뛰어나신 분들이 해놓은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도 이제는 얼마나 시스템이 단순하느냐, 그리고 코스트가 조금 높더라도 얼마나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납품받을 수 있느냐, 현장에서 얼마나 수월하게 퀄리티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장 보시는 게 좋고요. 개인 브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 장사면 점심 장사, 저녁 장사면 저녁 장사. 뭔가 다 하기에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메뉴든 운영 시간이든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마디 더 보태자면 본인만의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시는 게 살아남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물론 뭐 통과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거지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사장님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요즘에 경기 힘들거든요. 저도 외식업 들어온 지 10년 넘은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불경기는. 근데 힘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면 대비를 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장 지으면서 지금도 계속 이게 잘한 짓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공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현장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내려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존 싸움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